오늘은 세시의 주요 기능 중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GTNA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모든 분석기관의 발표 자료에서 VPN은 GTNA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지난 수년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은 더욱 자주 GTNA가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TNA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체될 것이라는 VPN의 시장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0억 불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7년에는 120억 불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이 GTNA의 확대를 막고 있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분석가들과 벤더들이 주장하는 이제는 VPN에서 GTNA로 가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왜 VPN은 여전히 건재한 것일까요? 오늘은 IT 환경 변화에 따라 GTNA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기업이 GTNA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GTNA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GTNA 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포레스터의 분석가인 존 킨더바그가 2010년에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증가, 그리고 BYOD의 장치의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트러스트와 언트러스트 네트워크로 구분했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지금까지의 경계 보안 모델은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한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킨더박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IT 환경에 대응할 보안 전략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해커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구글은 원격 접속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자체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욘드 코프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퍼리미터 SDP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현재의 비욘드 코프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포레스터의 제로 트러스트와 비욘드 코프의 GTNA에 대하여 같은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도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고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는 비슷한 설계 원칙에 기반을 둔 현대적인 보안 모델이어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유사한 용어이지만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하나의 기능이 GTNA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SDP는 자신의 서비스를 접속하는 모바일 사용자의 권한을 넘나드는 원격 접속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포괄적인 영역에 제로 트러스트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만든 포레스터의 킨더박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기나긴 여정이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체감이 나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 강화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킨더박의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보안은 불편한 것이라는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포인트 솔루션이나 기술이 아닌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GTNA는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완성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이거나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SDP 또는 GTNA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SDP 또는 GTNA도 별도의 ID 애저 서비스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와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GTNA의 운명은 실제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세시 벤더의 꿈을 꾸고 있는 벤더들에게 흡수 합병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시가 결국에는 GTNA를 하나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GTNA 역시 다른 세시의 구성 요소들과 함께 할 때에만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SDN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만의 기능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코가 포트 시프트를 인수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클라우드 제닉스를, 포티넷이 오바큐를, 이만티가 모바일 아이온과 펄스 시큐어를,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오도 시큐리티를, 지스케일러가 엣지와이즈 네트워크스를, 앱솔루트 소프트웨어가 넷모션을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을 거친 후에야 시장에서 GTNA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포레스터의 GTNA에 대한 뉴웨이브 조사 결과입니다. 갑자기 GTNA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벤더의 면면을 보시면 뭔가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던 회사들이 GTNA의 배포 수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앱게이트 같은 순수 STP는 아주 작은 점으로 나오는데 사실 미국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성과 내무성을 고객으로 40여 개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밴드로 2021년 매출이 4,500만 불에 달할 만큼 GTNA 시장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하고 있음에도 아주 작은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팔로알토나 지스켈러는 이미 GTNA 매출이 동그라미 사이즈로 봐서는 수백억 불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스켈러는 인수한 엣지와이즈를 통합하지 못해서 GPA라는 별도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팔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력 SWG 사업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포레스터는 밴드와의 마케팅을 함께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팔로알토와 함께한 세미나에서는 독립형 GTNA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86%가 스탠드얼론 GTNA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팔로알토가 아직 자신의 포트폴리오 세시 안에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럼 왜 GTNA 벤더들이 혼자서 사활을 걸어보지 않고 거의 대부분 세시를 향해 가고 있는 벤더들에게 팔렸을까요? 여러분은 가트너나 포레스터가 벤더와 함께 발표하는 자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시장에서 플레이하던 주요 방화벽, SWG, CDN, 네트워크 벤더들이 보입니다. 메이저급 벤더들을 총망라라도 할 듯이 다양한 분야의 벤더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레스터 안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를 개발한 킨더박과 GTNA 담당 분석가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킨더박은 제로 트러스트가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는 원칙을 달성하는 기업의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는 것이고, 벤더와 함께한 포레스터의 GTNA 분석가는 동일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독립형 GTNA 벤더가 시장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마치 GTNA가 곧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벤더의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벤더와 함께 발표하던 포레스터의 GTNA 분석가도 가장 유명한 방화벽 회사와 함께 GTNA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GTNA에 대한 한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발표된 그림만 보시면 그 한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GTNA는 VPN 교체를 타겟으로 하는 작은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두 번째, GTNA가 요구하는 기능은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과 연동한 NG 방화벽에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즉, 기존 VPN에도 NG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하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의 VPN 인프라는 이렇게 덜렁 VPN 컨센트레이터 기능만으로 구성되어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VPN은 IT 도용을 통해 접속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접속 제어도 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기업의 VPN 인프라는 그림처럼 VPN 컨센트레이터 기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VPN 컨센트레이터와 함께 IPS, NG 파이어월, 인증 시스템, MFA, 포렌지, 그리고 MDN 같은 포인트 솔루션들을 살 수 있으신 만큼 다 가져다 구성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여러분은 기업의 GTNA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본인을 비롯해서 고집스럽게 VPN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잘 몰라서 GTNA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두 솔루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판단해보면 두 경우 모두 GTNA로 바꾸지 않는다입니다. 돈도 들지만 귀찮기도 하고 지금까지 튜닝해 놓은 VPN이 훨씬 내 손에 맞고 사용자들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VPN을 굳이 GTNA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수십 가지도 더 됩니다. 어떤 고객과의 GTNA 관련 미팅에서 고객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VPN 인프라는 GTNA 그 이상의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발전된 VPN 인프라를 다른 고객에게 GTNA로 판매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TP는 치명적인 운영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레스터가 이야기하는 STP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STP를 적용하려면 사용자와 앱들의 매핑 정책을 위해 STP 컨트롤러와 STP 브로커에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에 IP 주소가 아닌 네임스페이스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수천에서 수만 줄에 달하는 매핑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격 접속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만 접속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닐까요?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확대는 원격에서 접속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범위를 사무실 내에서 접속하는 수준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내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재택근무에서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절반이 재택을 할 수도 있는 시대에 보안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인력을 투입하여 룰을 세팅하고 관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스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스코의 201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IT 담당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섀도우 IT는 8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섀도우 IT까지 어떻게 파악하여 GTNA의 매핑 룰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차단시키면 해결이 될까요? 80%가 넘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만큼 무모한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이유면 기업의 IT 담당자들은 GTNA가 좋은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GTNA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화면은 5만 명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인 K-톡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K-톡 카스비가 자동으로 디스커버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1765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실제로 4천여 명의 개발자가 있는 고객에게 G사의 STP를 배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와 보안을 담당하는 IT 담당자들은 내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벤더에서 이야기한 스캔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파악은 실제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는 초보적인 수준의 기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해킹에 사용될 수 있는 스캔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캔 기능은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와 보안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와 엔지니어들은 노동 집약적인 분석과 오류를 반복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객에게 세부적인 설정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VPN 수준의 접속 제어도 못하는 프로젝트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깨달은 것은 STP 솔루션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개념도 실제 구현할 수 없다면 오히려 VPN이 30년 된 구닥다리라고는 하지만 익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보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질문은 오늘날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VPN에서 GTN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왜 VPN은 건재한 것일까요? 였습니다. 그 대답은 지금까지 기업의 IT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VPN을 GTNA로 대체해야만 하는 차별화된 킬 펑션을 GTNA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GTNA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린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저에 대한 이력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2016년 GTNA 개척자로 GTNA를 한국에 최초로 런칭하고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가 확대되고 일상화된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와 클라우드 전환으로 더 이상 VPN은 그 한계로 인해 버틸 수 없으며 이제는 바뀌어야만 하는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독립형 GTNA 벤더들의 마케팅에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제대로 구현하시려면 어떤 특정 벤더의 독립형 GTNA 솔루션이 아닌 제로 트러스트의 프레임워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의 셋 또는 컨버전스여야 합니다. GTNA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의 컨버전스인 셋의 일부가 되었을 때 기업은 GTNA에서 더 나아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그 이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GTNA를 품은 K2 셋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되시는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만든 킨더박과 STP를 만든 구글의 비욘드 코프가 이야기하는 주요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의 계층적 접근 방법론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여 식별된 아이덴티티를 통한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먼트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는 사용자와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방화벽 등을 통해 경계를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GTNA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러한 자원을 논리적으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GTNA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네트워크 아이솔레이트라고도 하는데 단순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격리만이 아니라 서버 간 또는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간 등의 리터럴 무브먼트까지 제어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네트워크 세그먼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K2는 이를 위해 카스비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K2의 카스비를 통해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식별해낸 결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탐지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와 세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별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각 목적지별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용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들과 섀도우 IT까지 모두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2 세시를 사용할 때 탐지단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SaaS까지 K2 클라우드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매핑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 목록과 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실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지금 그것을 자연스럽고 손쉽게 달성하는 K2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간편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와 지속적인 검증입니다. 사용자 또는 자원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역할에 맞도록 허용된 연결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증을 통해 허용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닌 인증 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트래픽이 전송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결국 GTNA는 통제할 수 없었던 인터넷 구간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여겨졌던 웬 구간에까지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2 세시의 강력한 장점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벤더의 GTNA 솔루션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SDP 커넥터의 설치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SDP 커넥터에 식별된 아이덴티티들의 매핑을 등록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힘든 작업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세시팝의 완벽한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접속을 검증하고 K2의 NG 파이어월의 보안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이 화면은 K2 세시가 가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 룰입니다. 이것은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되어집니다. K2는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처럼 라우터와 스위치, 웬 최적화 장비, QoS 등의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어질 때처럼 연결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K2가 완벽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SDN에서 애플리케이션별로 경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룰을 통해 경로를 만들지 않으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능은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을 통해 사용자 식별과 애플리케이션 식별을 통한 한 단계 더 세밀한 접근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2의 NG 파이어월은 인터넷 구간과 웬 구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속 권한은 통상 인터넷 구간과 웬 구간에서 다르게 정책이 구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K2는 실제 기업의 보안 정책을 합리적으로 손쉽게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 파이어월과 웬 파이어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인터넷 파이어월의 정책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웬 파이어월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화벽의 정책을 구현하여 보신 분이라면 두 방화벽의 접속 제어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K2SEC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술과 NG 파이어월 기술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세 번째 방법론은 가시성 확보와 위협 방지입니다. GTNA 게이트웨이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나면 여전히 네트워크 기반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고 기록해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가 액세스가 허용된 시스템에만 접속을 시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로그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일부 GTNA 벤더들은 마치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만 할 수 있으면 제로 트러스트가 달성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셨듯이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 자원에 접속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이들이 접속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하여 NG 파이어월, SWG, NG 멀웨어, IPS 등의 보안을 추가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K2는 네트워크의 전 영역에 걸쳐 IP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처럼 안티멀웨어와 차세대 안티멀웨어 역시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2의 CASB 기능의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을 통해 SaaS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접속 제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안에 대한 현황은 위협에 대한 대시보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SSE 벤더 또는 클라우드 SWG 벤더들은 인터넷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IT 인프라를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구간의 제로 트러스트는 이미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기업의 인터넷에 대한 보안은 All Deny 정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연결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로 트러스트를 인터넷 구간에 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솔루션을 사용해야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로 트러스트는 여러분의 웬 구간에 시급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늘어나는 클라우드 연결과 원격 근무는 인터넷 구간이 아닌 웬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원격 접속이 승인되는 순간 그 사용자는 기업의 웬, 즉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는 오히려 지금까지 구현되지 못했던 웬 구간에 대한 엄격한 접속 제어를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은 이미 많은 부분 구현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구현되지 못했던 웬 구간도 구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은 IT 환경 내에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이 보호할 표면을 식별하는 것이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호할 표면은 데이터, 자산,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GTNA 또는 STP가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의 융합체인 K2SEC와 함께 결합된다면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인 보호 표면에 대한 식별은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를 사용하면 승인된 연결에 대한 고급 보안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통해 연결이 되어지더라도 연결에는 필수적으로 발전된 보안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으로 5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다단계 인증 솔루션, 싱글 사인온 솔루션, IAM 솔루션, GTNA, 그리고 SEC입니다. 이들 모두는 모든 사용자와 엔터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구현하는 솔루션들입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안전한 접속뿐만 아니라 보안 침해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다양한 보안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솔루션 중에서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완전하게 제공하여 주는 솔루션은 SEC뿐입니다. 다른 솔루션들은 모두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며 이들과의 결합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K2SEC를 사용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고 최대한의 제로 트러스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K2SEC 플랫폼은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줍니다. 클라이언트 기반 또는 클라이언트 리스인 브라우저 기반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MFA를 통한 강력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세밀한 정책을 기반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모든 트래픽에 대한 딥패킷 인스펙션 및 지능형 멀웨어 방지 엔진을 제공합니다. NG 파이어월, IPS, SWG 등의 발전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체 글로벌 백본을 통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최적화된 종단 간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모든 엣지들을 가까운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70개 이상의 팝을 제공합니다. K-톡 클라우드는 99.999%의 가동시간 SLA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나온 지는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을 위해 대부분의 조직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단계 인증과 싱글 사인온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IAM 솔루션을 적용하여 아이디 기반의 접근 제어를 강화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TNA 솔루션을 도입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IT 인프라에서는 여러 공급업체에 의한 중복 기술로 인해 불필요한 복잡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를 재조정하여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려고 할 경우에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툴과 STP 툴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인식할 수 있는 프락시들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에는 VPN, MFA, 디바이스 어프로블,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싱글 사인온 솔루션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가트너는 셋이 발표에서도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시는 여러 벤더 또는 포인트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포트폴리오 셋시 방향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습니다. K-톡 셋시는 기업이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사용하였던 WAN과 원격 접속을 제공하면서 그 위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GTNA, SD-WAN, Firewall as a Service, SWG, CASB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아이덴티티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K-톡 셋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사용자의 체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